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송준호성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의 어떤 현안, 그리고 실제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전지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들 아실 거예요. 기존의 핸드폰, 모바일 IoT부터 시작했다면 현재 전기자동차 이슈로 인해서 급격히 시장이 커가고 있고요. 너무 시장이 커져서 30년 이후에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리드하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이 정도 시장밖에 안 열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충분히 배터리만 공급된다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 ESS 분야 쪽으로도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년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여기저기서 2차 전지 산업은 뭐가 다르길래 반도체, 조선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많으셔서 이런 장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은 정통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암묵지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아날로그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축적된 공정관리 및 설계 기술이 많이 중요한데 그게 수치화거나 계량화가 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오랜 경험이 있는 나라만이 이 전지를 만들 수 있고 현재는 한중일밖에는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급 R&D 및 생산 인력이 매우 중요하고 기술 축적이 5에서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한중일이 잘하고 있는 것은 10년, 20년 전에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뒤까지를 본 큰 그림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하나짜리 만들 때랑 다르게 자동차나 ESS에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기술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자본이 있지 않고는 함부로 배터리 산업에 진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주 시장인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가장 필요한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직접 가까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전기차 제조사의 요구, 그리고 물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유자 중심으로 사이트에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동향은 2030년에 한 3,700억 부, 약 440조. 그 이후에는 1,000조가 언제 될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고 현재 아직은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로봇이나 또는 UAM, AAM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친환경 선박 이런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쪽에 다양하게 접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보면 지금 여러 자료에 따르면 결국 전기차 이슈만 있어서 중국에 넘어간 지 오래다 이렇게 하지만 IT와 ESS까지 다 종합을 한다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어느 정도 있긴 하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위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은 괜찮긴 하나 현재 유럽에 이제 CATL 등등이 진출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까지 그 이후까지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미국은 저희가 선점한 효과가 25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배터리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경쟁뿐만 아니라 이게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재사, 배터리사 이후에 전기차 회사까지도 협업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에 대한 원료 공급을 소재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전기차 회사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데들은 원료를 산업해서 양극재 기업에 줘가지고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소재 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확실히 커졌고요. FBM이 이제 가장 선도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1조 넘은 지가 한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조, 6조 얘기가 나오고요.
2025년 30년 되면은 20조, 30조 이렇게 시장이 열리겠죠. 그만큼의 규모의 경제가 됐고요. 따라서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새롭게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극재 또는 전액 분리막 모두 국내 기업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지 3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0-40%를 차지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매출액 대비 70%가 소재 부품에 관련된 재료 비성입니다. 따라서 그중에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을 몇 프로를 사주냐에 따라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가 잡히게 됩니다. 이런 매우 큰 규모의 경제, 즉 2030년에 한 450조 중에서 우리나라 전지 3사가 150조 이상을 한다면 그 중에 100조가 소재 부품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의 중요성 3가지, 그리고 이슈, 기술적인 이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미래 먹거리 시장이다. 2030년까지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 이유는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소형 IT 기기용, 즉 핸드폰, 노트북에 들어갔던 기술력 기반으로 전기차용으로 기술을 확대시켰고 결국 우리는 미국, 유럽 등에서 선지적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 만기적 수준자 560조고 작년 기준은 700조 얘기 나오고 있지만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1000조 가까이 올라갔다고 수재정보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단순히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 탄소 진입, 큰 거대 담론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엄청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으로서도 ESS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차량 회사들이 판매 중단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유럽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주기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 등을 재활용 원료를 몇 프로 이상 꼭 쓰게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배터리가 미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품,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노하우 또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국내 자국의 배터리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고요. 산업적으로 현안은 전지사 간이나 수요사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너무 경쟁이 안 되는 자국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며 이제 유럽이 21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주를 했지만 작년 올해부터는 거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반반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 뒤집어질지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시장은 재작년까지는 일본 파나소닉이 위에 있었지만 이거는 금방 우리나라가 위주로 우리나라가 70% 이상씩 한저하게 점유율을 높일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 부품, 이제 원재료까지 올라가서 산업 공급망 이슈가 확대된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금액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이 특정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것이 거기에 중국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우방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배터리 신산업 입장에서의 재사용 재활용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원재료를 채굴하는 것보다는 폐배터리부터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다 사용을 한 이후에도 초기 용량이 한 60,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버릴 것이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비스 관점에서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전기자전거나 배터리는 공유 대여 서비스들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신산업 창출 기회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충 1기가 또는 1테라와트 아워의 배터리 양을 봤을 때 이게 전기차로 본다면 한 1700만 대. 물론 차 한 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면 한 10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2030년에 대략 전기차 침투율이 한 30%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보시면 3천만 대가 되고 3천만 대면 토양 기준으로는 2테라와트가 1년에 생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는 135만 톤이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결국 ESS에 재사용하거나 해서 이거를 다시 원재료를 재활용을 해야만이 친환경적으로 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기술 중요하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한 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인산철 배터리. 중국이 잘한다기보다는 원래 중국도 삼원계를 하고 싶었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처음에는 좀 더 용이한 인산철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인산철에만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 중국의 삼원계 기술이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지연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가 삼원계 배터리가 강점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쨌든 전기차용 배터리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한번 주행에 기존에 200km, 300km 가는 것들이 500km, 600km로 가는 시대가 왔거나 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리는 인산철 전지도 한번 충전하면 300km 이상 갈 수 있게 됐고, 굳이 뭐 택배 차량이나 소형 트럭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km밖에 안 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는 굳이 고가의 아무래도 고성능의 가격이 비싼 삼원계 전지를 쓸 이유는 별로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술의 한계는 명확하지나 하나 전체 배터리 시장이 원체 커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 즉 중저가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입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이슈로는 원통형 전지, 각형 전지, 파우치 전지가 되겠죠. 전통적으로 파우치 전지 우리나라의 LG랑 SK가 주로 하고 있고 가장 가볍고 유연한 외장재를 쓰기 때문에 가장 무게당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죠. 최근에 원통형 이슈가 되게 핫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각은 서로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되긴 하겠지만 중국 업체가 대부분이 각형 전지를 하기 때문에 21년 기준은 각형이 당연히 60%로 많습니다. 관건은 이제 원통형 중에 좀 굵고 큰 4680 이게 대형화에 성공해서 실제로 시장에 안착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대형화 기술이 생산성과 안정성을 충족시킨다면 원통형 전지의 강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통형 전지가 가장 사람 손을 덜 타는 공정으로 자동화하기가 가장 용이한 공정이기 때문에 원통형 전지가 성공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조금은 퇴색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통형 전지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LG나 삼성이 먼저 테슬라에 진출을 하고 한다면은 계속 좋은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죠. 전고체 전지를 위주로 한 차세 전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장에 열릴 거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냐 등등등의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차세 전지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전지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지 기술의 꽃은 동일한 성능으로 100만 개, 1000만 개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즉 그런 기술을 봤을 때 전고체 전지 기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세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고체 전지는 불이 안 날 거다? 불을 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을 낼 확률이 줄어들 뿐입니다. 즉 에너지를 담고 있는 배터리는 언제든지 오남용이나 잘못 사용했을 때는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에 다만 불이 나더라도 크게 확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다만 이런 전지 기술이 언젠가 시장에 열리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1, 2년 한다고 전지 기술이 열려서 시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것은 소형전지부터 10년, 20년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차세 전지 기술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10년은 해야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본 자료에 따르면 2035년쯤에 한 25조 정도의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35년에 전지 전체 시장이 못해도 600조는 넘을 겁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되게 낮을 겁니다. 다만 지금 상용 전지가 사용이 안 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영하 50도의 극지 환경 또는 1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
에서는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는 다양한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런 특수용부터 조금씩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작년에 발표를 했죠. 2차전지 산업혁신 전략을 11월 1일 날 배터리 산업의 날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목표는 결국 이게 규모의 경제, 공급망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우려하시지만 전지사들이 다 해외 나가서 공장 짓는데 뭐냐. 근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첨단 기술 혁신 허브는 우리나라에 사이트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구축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건실한 생태계 조성 분야 이 세 가지가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적 공급망 확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제 3사가 어쨌든 중국의 소재 기업을 조금 키워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던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초반에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소재 부품을 더 저렴한 중국에서 공급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이제 기존 중국이 아니라 그거를 전 세계로 확대해서 다양한 루트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단순히 소재 부품 단이 아니라 원재료 단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물 개발이나 정제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에 대한 염호나 걸 투자를 하면 첫 생산되는데 최소 5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지금부터 몇 개월 고민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배터리 3사 등의 수요기업, 다음에 자원개발하는 데들, 정제련하는 회사들, 다음에 돈과 관련된 정책금융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가지고 핵심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단독이 아니라 핵심 광물이 있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돈이나 자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미국이나 뭐 일본,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그거를 수요할 수 있는 수요 국가 입장에서의 어떤 3자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광물 채굴에서 계속 채굴해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클로즈 루프로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전주기 이력 관리를 통하고 친환경성 평가 인증을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 부분을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것마저 다 쓴 것들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 집행위에서는 20년 12월에 배터리 전주기 탄소 배출량 공개하고 배출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고 2030년, 35년에는 재활용 소재를 의무화하겠다. 그 수치를 조금씩 올리거나 변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재사용과 재활용은 촉진이 필수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제일 빨리 했던 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팔 때부터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서 배터리 데이터 이력을 관리해주는 배터리 테슬라 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차량 관리를 해주고 차가 다 끝나면 그 배터리를 다시 회수해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바로 ESS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중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를 신산업으로 간주해서 어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서 배터리를 공유하는 쪽에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더 팩토리라고 하는 배터리 첨단 기술의 혁신 허브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술은 다양성을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고성능에 집착을 했다면 지금은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3원계 기술은 당연히 극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중국이 강점에 가고 있는 인산철 기술도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신규 사업 하나가 출범을 했습니다. 차세 전지는 긴 관점에서 미래 전지 기술로서 전국체 전지, 리튬 황전지, 리튬 금속 전지를 타겟으로 지금 국가
국가 첨단 프로젝트 그거 이제 일단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하려고 전 총사업 1,500억짜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는 잘만 만들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재활용해서 음극 소재는 버렸습니다. 정확히 버린 게 아니라 그게 다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연료로 소모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금액이 저렴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한 6,000원, 7,000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걸 태워버리면 탄소 배출로 잡히고 유럽의 탄소 배출량 규제의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기술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R&D 센터와 최첨단 생산 기지는 국내에 구축하고 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또는 국가 핵심 기술인 2차전지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생산만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각 3사는 각각 세계 최고의 전지 기술이 국내에 첫 라인이 깔릴 수 있게 다음에 그림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생태 기반 확대에서 지금 전지 3사나 소재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나 다른 데도 인력 없다 하지만 저희는 결이 다릅니다. 그쪽은 새로운 기술로 조금씩 늘어나는 시장 커가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거지만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10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10배는 아니어도 5배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과 다르게 우리나라 전지 기술이 세계 제일 좋기 때문에 수입해올 인력도 없습니다. 수입은커녕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력들을 다 빼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많이 키워줘야 돼가지고 지금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을 하고 있고 전지 3사마저도 계약학과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인력 양성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이라는 것이 1년에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만들었다고 바로 될 거 아니죠. 10년지 100년지 대계로 인력을 생각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19년 대일 규제 대응과 맞물려서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테마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때 했던 실적이 현재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나왔지만 율촌화학이라고 파워치 회사는 그렇게 많이 못하다가 결국 일본의 이슈로 인해서 LG 엔솔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1조 5천억의 계약을 올릴 정도로 결국은 전지 3사가 소재 기업을 키워줘서 이렇게 성장한 아주 큰 모범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어떤 생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 관련해서 전지산업협회에서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전지 3사를 위수해서 소재사까지 해서 2차전지 분야의 종사자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년에는 약 12만 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본 거죠. 그럼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저 모두 아는 대학생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배터리를 좀 할 줄 알면 취직은 잘 된다. 그리고 영어를 좀 더 잘하면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전지 라인이 깔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세한 기술적 이슈는 말씀 안 들었어요. 더 큰 담론이 필요했고요. 그러면 일본 소니사에서 처음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발명해서 시장에 냈을 때가 91년이었습니다. 딱 한 세대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전지의 성능은 원통형 전지로 시작을 했지만 킬로그램당 80W/kg에서 현재 3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즉 30년 동안 채 4배가 안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보면 웃긴다고 하겠지만 저희 전지쟁이들은 우리 죽어도 4배 안 될 줄 알았더니 4배 가까이는 가네였습니다. 그래서 차세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차세전지는 그 300을 400, 500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 때문에 99 이상의 더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고성능으로 시장을 평가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능은 극한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산 배터리나 우리나라 배터리나 크게 뭐 성능적으로는 차이 없는데? 라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명품을 만드느냐입니다. 따라서 기술개혁의 방향성도 기존에 고성능화였다면 당연히 그거는 지속 유지 발전을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만들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친환경화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연순환 컨셉에서 탄소 중립, 그다음에 공급망 관점에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면 배터리가 아니죠. 에너지를 계속 담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뭐가 되든 결국은 배터리에도 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배터리 제조 기술도 아날로그적 기술이었다면 지금 LG 엔솔이나 다들 이거를 디지털로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제조에 있어서도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 사용 환경에서도 배터리가 알아서 힘들 때는 자기가 그 정보를 상위로 올려줄 수 있는, 저는 배터리를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사람이 밥 먹듯이 배터리도 매일 전기 먹고요. 일하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배터리도 상시 감시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훨씬 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진한 부분이지만 좀 시급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2030년에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할 겁니다. 비록 중국 내수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규모로는 중국에 좀 밀릴 수 있겠지만 기술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배터리와 거기에 관련된 소지품 장비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성능 2차 전지를 보다 안전하고 세컨드 라이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능형 배터리, 즉 진단관리 시스템이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제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이 안 되긴 않겠지만 저탄소 배출, 자원 재순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제조한 고성능 2차 전지를 진흥화시켜 줌으로써 사용자보다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배터리 중심 사회를 구축하는 것들이 제 마지막 바람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